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대장입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힘든데 힘든 상황에서도 지치지 말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은행 자소서 문항 분석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은행 채용에 있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올렸는데 지금 굉장히 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이 현상은 뭐가 좋네 뭐가 안 좋는지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것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필기 시험이 예를 들어서 서류 필터링이 강화가 된다?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필기가 어느 정도 약한 학생들이라든가 내가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좀 애로했던 학생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면접이 3차로 강화가 됐지만 일단 면접에 갈 기회라도 주어지는 거에 조금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 문항 분석 1번하고 2번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다음 편에서는 기업 분석편, 그 다음 3, 4번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1, 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국민은행 채용에 이어서 바로 우리은행 떴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인원이 국민은행보다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래도 자, 보시면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가 뭐 내용을 써놨는데 일단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듯이 문항을 잘 보셔야 돼요. 문항. 지금 여기에다가 뭐 서류 필터링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써놨는데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문항을 잘 보라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지금 우리은행 자소서 딱 피고 이거 대부분 요즘 은행 자소서가 이러한 추이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 이거를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타이핑을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먼저 방향성을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1번 문항에는 어떠한 내용을 쓸 것인가, 2번 문항에는 어떠한 키워드를 담을 것인가, 3번에는 뭘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키워드 분류를 해놓고 먼저 작성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문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냐? 모든 문항,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 4개의 문항에 우리가 에너지를 100%, 100%, 100%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한 문항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떠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까?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항상 문항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데 꼭 이대로 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리는 참고용이고 이게 아니라 다른 우선순위에 맞춰서 작성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2개로 나눠봤는데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4개의 문항부터 한번 쫙 보자고요. 뭐 은행 자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자소서가 대부분 이 정도 틀에서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먼저 1번 문항 한번 볼까요? 결국 지원 동기죠. 그 다음에 입행 후 직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약간 지금 근본 우리은행이 약간 변화된 점은 대부분 은행들은 입행 후 포부를 물어보는데 여기에선 입행 후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이게 약간 같으면서도 오묘하게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결국 1번 문항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뭐 다 중요하지만 왜? 로열티를 나타낼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2번 문항은 희망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과 노력과 준비에 대한 내용을 써주려고 했고요. 3번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 현재 금융산업은 지각 변동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며 미래 은행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잠깐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은행별로 지금 쭉 많은 은행들이 자소서부터 문항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준비했건 하지 않았건 중요한 건 이 문항들 중에 한 개의 문장은 반드시 T포인트를 연결시키는 문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T포인트 뭐라고 했어요? 컨트리뷰션의 T, 컨트리뷰션, 기업. 즉, 기업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문항을 지금 요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기업 포인트는 제한이겠죠. 이건 제가 문항 분석 때 말씀드릴 거지만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은행 취업을 위해서 또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그 산업에 대한 구조라든가 패러다임에 대한 관심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든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더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차별화가 이제 좀 여기서 나올 거예요. 3번 문항은 그래서 그런 문항이고요. 4번 문항은 뭐 금융권 취업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문항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3번에 많은 초점을 둘 거예요. 3번이 당연히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건 뭐냐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권을 내가 만약에 지원 동기,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는 건 전 지원 동기거든요. 이 지원 동기가 개인적인 지원 동기건 아니면 취업용이건 뭐건 간에 남들한테 조금 더 명분화된 지원 동기가 좀 강하다. 그리고 내가 여지껏 은행 취업이나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다. 그리고 아니면 나만의 지원 동기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이 1번을 강하게 하세요. 왜냐? 이거 면접 때 무조건 물어볼 거든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지원 동기가 애매해. 아까 1, 2, 3, 4번 봤지만 지원 동기가 대부분 여기에 뭐 10명이 쓴다. 그럼 한 명 정도, 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원 동기가 차별화가 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10명 중에 한두 명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 동기에서 분명히 전 차별화시킬 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3번하고 2번하고 똑같다고 놓은 건 뭐냐면 꼭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 동기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과 은행 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저는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1번이 나왔으면 2번도 어느 정도 따라왔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뭐 비슷하게 갈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4번은 이건 뭐 은행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밀었고요. 그래서 은행 취업 준비를 조금 더 했거나 내 지원 동기가 조금 더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은 요 전략으로 저는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비전공자야. 그리고 나는 은행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금융산업이나 이런 거를 내가 좀 원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는 1번은 상대적으로 이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금융권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1번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버리면 내가 쓸 말이 더 없기 때문에 나의 강점을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은 이 산업 어떻게 됐던 간에 T포인트를 지금 원하잖아요. T포인트를 각 기업에서 원하는 건요, 제한을 원하는 거예요. 이 제한을 원하는 이유는 현직자들이 바빠. 현직자들이 생각 안 하거든. 그런데 자소서는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여러분들과 같은 MZ세대들한테 여러분들의 의견을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짜 의견이 대부분 보여주기식으로 학생들이 작성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그 중에서 뭐 100명 중 1명이든 뭐 300명 중 1명이든 그 중에서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얘기하고 회사의 입장에서 뭔가 좋을 수 있는 점,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3번 문항이 굉장히 크게 임팩트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3번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1번은 그렇게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1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2번, 그 다음 2번으로 지금 핵심 역량과 그거에 대한 노력과 준비를 한 그거를 이제 쓰라고 한 거죠. 그리고 1번, 4번 요런 순으로.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닌데 항상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요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번 문항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했죠. 이유를 설명했고, 자, 지원 동기 봅시다. 제가 국민은행 자소서 문항분석 한 거 한번 본 친구도 있을 건데요. 한번 못 보신 친구들은요, 여기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저는 통상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쓰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은행에서 제가 한 5가지 방법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3가지나 5가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어떻게 볼지 모르고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솔직히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의 입맛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저는 웬만하면 얘기를 다 해주고 싶은데 그게 뭐 시간도 조금 제한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영상들 한번 보시고 제가 그때그때 한 얘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대입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는 그런 의도예요.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자, 1번 볼게요. 문항 의도는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원 동기의 문항 의도가 뭐였어요? 이런 거죠. 제발 좀 지원 동기를 좀 찾아서라도 작성해줘. 이제 이런 거죠. 기업의 의도에서는. 얘들아 개인적인 거라도 없으면 제발 너희들의 명분이라도 조금 만들어서 지원 동기를 써줄래? 읽는 우리도 힘들어.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지원 동기와 입행 후 희망하는 직무는 지원자의 열정이라는 항목도 볼 수 있고요. 직무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산업과 직무, 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로열티라는 단어로 묻어날 수 있다. 그 어떠한 문항보다 제가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면접에 가서도 로열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며 생각이 되는 그런 문항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하나 없을 수는 있지만 내가 왜 이 은행에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입행 후에 내가 우리은행에서 왜 이 직무를 꼭 희망하는지에 대한 나만의 이유가 정확하게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뭐 서류 이거 우리은행 스펙 원래 굉장히 좋게 봐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은행별로 여러분 스펙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 것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분명히 없어도 되는 친구들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안 되는 가정의 경우의 수를 모든 그렇게 얘기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우리는 어떻게든 되는 이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 작성한 5가지 포인트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제 영상을 많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뭐 이거는 여기에서 어떻게 작성해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 훌륭하게 툴을 잡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요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벤치마킹 하셔서 잘 조합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 작성하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는요, 개인적 지원 동기를 쓰는 거예요. 개인적 지원 동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은행원이었어.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질문 되게 많아요.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사례들을 쫙 얘기를 해드릴 텐데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내가 작성하느냐가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뭐에 민감하냐면 이 소재 돼요, 안 돼요? 이제 이거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포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죠. 이건 진짜 개인적 지원 동기라면 만약에 어머님이나 부모님께서 두 분 다 은행원이셨어 검소하시고 절약하시고 금융에 대해서 밀접하게 생활하시고 경제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으시고 뭐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다 미쳤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들을 풀어내는 게 어떻게 전개를 시키느냐, 어떠한 포인트를 보고 내가 이 지원 동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느냐, 이제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죠. 또 예를 들어서 집안 상황이라든가 뭐 금융권에서 내가 경제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했을 경험, 그 다음에 뭐 장학금을 금융권에서 어떻게 받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경험, 뭐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나만의 지원 동기 막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쓰는 가장 첫 번째는 나만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이게 대부분 없다는 거지. 없어. 그래서 뭘 쓰느냐? 제가 이번에 국민은행 때도 얘기했지만 뭘 써요? 이제 급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은행 한번 가봐. 은행 한번 가보고 은행원 한번 만나보고 설명 들어. 설명 들어보는데 설명을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셨어. 그거 뭐예요? 그거 잘해준 거 갖고 와서 역시 우리 은행은 친절하다. 이러한 은행원이 되고 싶다. 물론 내가 정말 그렇게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거 너무 뻔히 보이는 전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내가 진짜 진심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 진심이라면 그 한 번의 상담에서 진짜 내가 느낀 것들을 제대로 표현해준다, 디테일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한 번 갔다 와서 그 은행원이 굉장히 친절하고 그 친절한 것 때문에 나의 진로가 갑자기 변경됐다?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지만 상대방을 설득시키기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원 동기를 쓰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던가 아니면 좀 다른 소재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두 번째, 기업의 이슈를 통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드리려고 해서 지금 매식경을 하는 거잖아요.
매식경 안 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죠. 여기 위에 올려놓을게요. 또 참고. 처음 오신 친구들은 무조건 구독하고요. 매식경만 꾸준히 봐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장 가서 할 말이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이슈를 지금 내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의 이슈를 꾸준하게 모아서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하시면. 이게 왜 좋냐? 나는 적어도 꾸준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산업의 이슈를 통한 지원 동기. 내가 지금 적어도 은행, 금융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이 기업까지는 제대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산업에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 산업이 어떻게 방향이 변화가 되는지, 그 방향에 따라서 비전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나의 어떠한 가치관과 나의 어떠한 목표가 일치해서 여기에 지원했다. 뭐 이런 거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융업과 은행업 등 산업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 요걸로 이제 지원 동기를 또 작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직무를 통한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우리은행에서. 그러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만약에 드러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면접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겠죠. 왜? 난 그냥 취준생인데, 대부분 취준생들은 스펙 따기 정신없고 현업에 대한 이해, 물론 요즘엔 다 똑똑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알지만,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면 이만큼 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만큼 가야 된다는 게 뭐 지식적으로 엄청 쌓아서 이만큼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업에 대한 이해, 현직자들을 만나고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어떠한 직책에 갈 수 있으며 거기서 내가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이렇게 알아왔다는 건 이 직무, 이 은행,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물론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것들을 왜 우리은행에서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이라도 써준다면 분명히 면접장 가면 차별화가 됩니다. 왜? 어떠한 친구는 여기서 예를 들어 스펙이 굉장히 좋아. 그런데 왜 내가 지원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몰라. 근데 어떠한 친구는 스펙이 조금 부족해? 근데 이 이유를 명확하게 내가 자소서부터 작성을 했어. 그럼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뭔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여러분들의 그 비전이니까요. 이 직무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은행의 조직도를 참고해봐라. 조직도를 참고해봐서 조직도에 대한 비전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또 지원 동기를 찾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그게 뭐냐면 지금 금융권 취업이랑 은행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특히 뭐가 이 고정관념이냐면, 자꾸 자격증, 금융 지시, 스펙,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민감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차에서 서류에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 이유를 대는데 이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으로 끌고 가는 지원 동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직무 역량이죠. 2번 자소서에 나오는 직무 역량. 여기서 미리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직무 역량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끌고 가는 친구도 있고, 어떠한 친구들은 뭐 B라는 친구는 정말 누구나가 공감되는 직무 역량을 나열해놓고 거기에 내 거를 끼워 맞추는 게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는 차이가 있어요. 왜? 이 A라는 친구는 내가 있는 현재 스펙,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직무 역량을 끌어가는 거고, B라는 친구는 그냥 누구나 아는 공통적인 그런 직무 역량에 나를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문항분석 다음 편에서 요거 내용까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정도 됐고 이제 20대가 넘었으면 판매 경험을 한두 번 했을 거잖아요. 그쵸? 서비스 한번 해봤을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비전공자야. 그 다음에 금융권 취업 준비 하나도 안 했어. 그냥 나 해본 거야. 근데 나는 알바는 해봤네? 예를 들어서 대부분 누구나가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내가 이제 물고 늘어져야죠. 뭐 어떻게 돼요? 앞으로 금융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융업은 물론 지식도 있지만 하나의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판매 경험과 서비스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경험을 해봤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진 강점과 플러스 내가 여기에서 우리은행에서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대외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대외 활동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외 활동 한 번씩 해본 친구들은, 내가 대외 활동을 했어, 금융권에 관련돼 있어, 그럼 금융권에 관련돼 있으면 뭐 이런 거죠. 아, 내가 원래 그냥 한번 이런 경험을 삼고자 금융권 대외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배운 게 뭐야? 금융업에 대한 비전도 배우고, 은행 직무에 대한 이해도 배우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고객과 현업에서 일하는 은행원들의 자부심과 프라이드, 그 다음에 금융산업의 발전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정말 진정한 은행원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거를 내가 느꼈어. 그러면 내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이거 지원 동기 되는 거예요. 그쵸?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도 헷갈리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은행에서 대외 활동 안 했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KB에서 해도 되고 신한에서 해도 되죠. 결국 그 대외 활동을 한 거는 타은행이 될 수 있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러한 이유를 찾았고 우리은행에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히 뭐 때문이다. 그것만 살짝 첨언을 해주면 되겠죠. 너무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 수상한 경험도 있을 거고, 그 공모전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원 동기를 어떻게 엮을 건지, 그리고 수상한 경험, 그 다음에 인턴, 그 다음에 누구나가 한 조직적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 지원 동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대외활동이나 뭐 판매 경험 요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동기를 대략적으로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변형을 해보시면 다 이렇게 누구나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즉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예요. 순수하게 내가 어떠한 의도에서 가고 싶다, 저 진짜 그래서 우리은행 가고 싶어요 라는 것도 지원 동기가 되지만, 지원 동기를 입사업 포부화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차라리 나는 우리은행에서 뭘 하고 싶다, 이걸 꼭 해야 한다, 이게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입행 후 포부가 아닌 입행 후 희망 직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직무 관점. 근본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통합이지만 대부분은 다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그거를 쪼개놓든 통합으로 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기업 WM 중 뭐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작성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통합으로 해도 되고, 쪼개서 해도 되지만, 희망 직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 직무를 알려면 내가 나중에 조금 더 가고 싶은 부서를 가려면 내가 처음부터 개인, 기업, WM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왜 이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차피 여러분 희망 직무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그래요. 여러분 최전선 영업부터 시작이에요. 그래도 이 지원자, 그 다음에 취준생이 은행업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아는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조금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 한번 참고해서 지원 동기 같은 거 한번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은행도 지금 기업 구성 영상, 제가 다음 주에는 계속 이제 서울 일정이 좀 빡빡해서 미리 제가 이번에 올려놓고 이제 가려고 하거든요. 기업 분석 영상 이제 자료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한 20가지 정도 된 그 이슈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껴맞추는 그 연습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2번 문항이에요. 이건 뭐 매번 본 문항이죠. 희망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해당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써라. 지금 우리은행은 다 바이트가 작죠. 1200바이트 600자니까. 이거는 1번 지원 동기 문항의 그 직무 문항의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통상 지원 동기와 입행 후 포부를 물어보지만, 우리은행은 뭘 물어봤다? 입행 후 직무를 물어봤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2번 문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입행 후 직무를 위해서 무슨 역량이 필요한 건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즉 1번 문항과 지금 2번 문항이 연결되는 겁니다. 연속성. 그러니까 지금 희망하는 직무 너 뭐야? 너 왜 지원했어?
why? 너 뭘 어떤 직무를 희망해? 그럼 너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해되시죠? 자, 문항의 의도는 뭐 뻔하죠. 자, 지원자가 입행 후 하고 싶은 직무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핵심 역량이 뭐라고 생각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너는 그 역량이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니? 이것도 이제 들어가야 돼요. 나만의 이유가 있는 게 이제 좋겠죠.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자 당신이 노력하고 준비한 게 뭐야? 구체적으로 써봐라. 이제 이거예요. 자, 작성 포인트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문항 또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하는 본인의 이상적인 직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선정하고 이거를 선정한 다음에 핵심 역량을 선정해버리는 거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현재 여러분들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을 선정하고 그 다음 직무 선정을 하는 뭐 바텀업식으로 두 가지가 뭐 완벽하게 다른 차이는 없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야기한 핵심 역량이 왜 중요한지, 그쵸?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묻어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항상 그 현장 방문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현장 방문 20곳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니까요, 전달력과 금융 지식이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비스직은 무엇보다 고객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예요. 핵심적으로 지금 본인이 직무 선정 중에서, 이상적인 직무 선정 중에서 뭐 요렇게 여러분들 작성을 해도 되고요. 또 조금 뭐 더 다르게 작성을 한다면 뭐 이런 거죠. 아예 내가 그냥 찍어 놓는 거예요. 핵심 역량을 그냥 내가 있는 강점으로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지금 자격증이 없어. 근데 나는 알바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거예요. 타겟을 내가 핵심 역량 두 가지를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전공자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고 스펙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얘기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 자신감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핵심 역량을 여기서는 정해버리는 거예요. 위의 사례에서는 직무 선정을 정하고 핵심 역량을 끌어오게 하는 방법이지만, 이거는 나의 강점은 내가 봤을 때 고객의 마음을 읽는 법, 즉 다양한 사람과 소통한 경험이 있는 거고 금융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강점이라고 끌었냐면, 나는 지금 사실 자격증이 없잖아. 그쵸? 그거 다 경영학과도 아니잖아. 근데 자꾸 경제 지식 쪽으로 뭔가를 가려고 하면 여기에서 핵심 역량을 왠지 모르게 경제 지식 쪽으로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내가 자소를 쓰면서부터 내가 자신감이 다운이 되고 면접에 가서도 내가 자신감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하나의 그 포인트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가지를 찍어 놓는 거예요. 첫 번째 역량은 나 고객의 마음을 읽는 법, 의사소통이고, 두 번째 금융 지식이다. 그럼 이런 거죠. 나는 무엇보다 은행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 세일즈는 결국 사람들과의 소통이고, 나는 이러한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왔다. 7곳의 알바를 토대로 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알바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러한 것들을 실시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움으로써 나는 의사소통에 있어서 누구보다 경청과 공감대 형성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업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금융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금융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신문을 매일매일 읽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문을 읽고 현장에서 고객들한테 내가 상품 설명해줄 그날을 기다리면서 현재는 10가지 정도의 금융 상품을 찌르면 나올 수 있도록 상품 마케팅 포인트를 공부하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자소서를 쓰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고착화돼 있으면서 자소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방법도 이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직무 선정을 내가 잡아놓고 그 핵심 역량을 끼워 맞추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내가 현재 있는 강점, 현재 핵심 역량을 정해놓고 직무 선정을 맞춰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포지션을 좀 유리한 쪽으로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떠한 것이 맞다, 잘못됐다 보다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1번, 2번 자소서 집중을 조금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편에서 3, 4번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우리은행 기업 분석 영상은 제가 조만간 빨리 업로드 할 테니까요.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자,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